시점에 대해서 찾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뭐 있어요? 자, 문제 몇 개 더 풀어봐야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쭉. 자, 지금 x의 값이 0부터 2고요. y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이래요. 이걸 만족시켜줄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요. 자, 그럼 일단 주어져 있는 영역을 칠할 거예요.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색칠할 거고요. y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칠할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칠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거든요. 맞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뭘 찾고 싶어요? 2x 플러스 y의 최대값 찾고 싶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y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상수 k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자. 됐죠? 그러면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2인 직선함수가 되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함수는 그래프가 여기에서 처음 만나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아래쪽에 해당해요? 여기를 통과할 때가 가장 아래쪽에 해당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다 몇 콤마 몇을 집어넣으면 2,0. 자, 여기다 2,0 집어넣읍시다. 2,0 집어넣으면 k의 값이 얼마 나와? 4가 나와. 여기가 지금 k가 얼마인 지점이다? 4인 지점이다.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이 어디야?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인 지점이죠. 그럼 0,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k의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k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거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결국 k의 값의 최대값은 얼마고? 4고 그리고 최소값은 언제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k의 값이 그럼 무조건 맨날 위에 있을 때가 최대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부호가 만약에 y의 값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식을 정리할 때 k 값에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그때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부호가 반대가 돼요. 여기 위에 있을 때가 최소고 아래에 있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을 때 최대 최소 이렇게 기억하시지 마시고요. 해당하는 영역을 색칠해서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 친구를 함수로 바꾸고 그 함수를 그렸을 때 만나지는 부분 양쪽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꼭 집에 가서 문제를 좀 풀어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알겠니? 네. 1시간 30분 남았죠? 조금 문제 풀어봅시다. 풀고 싶은 건 풀래. 없잖아요. 없긴 해. 자, 1번 봅시다. 자,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색칠해 보래요. 자, 얘는 뭐예요? x가 뭐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자, 두 번째 건요. 다항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y는으로 측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원방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보다 작아요? 4보다 작아요. 자,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걸 그릴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을 찾고요. 여기 어느 쪽? 왼쪽. 자,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라는 건 중심이 몇 콤마 몇? 0,0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 2인 원. 그러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파란 선보다는 왼쪽에 그려질 거고요. 얘는 뭐예요? 2,2. 반지름보다 작은 쪽이니까 어디 칠해야 돼? 내부 칠해야 돼. 그럼 여기에는 이 원 내부이면서 여기 이 파란 선의 왼쪽. 그러니까 여기는 이 영역만 색칠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부등식의 영역, 색칠 공부하는 겁니다. 네, 자는 거 아니죠?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많이 송아피. 좋지만 송아도 많이 찔렸구나. 그만 잘래 송아야? 아주 그냥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자고 있는 송아가. 자, 그 다음은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대요. x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대요. 그리고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y제곱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일단 여기 세 개에 만족하는 영역 칠할 거거든요. 쭝쭝. 자,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대 그랬어요. 그러면 y는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x보다 커요. 자, y가 마이너스 x 어딥니까? 2, 4분면을 지나면서 여기에 어느 부분? 위에 부분을 칠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얘는요.
x가 y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러면 얘는 y는 x다를 그려놓고 됐습니까? 얘는 어느 쪽 칠해야 돼? 아래쪽. 아래쪽. 그래서 여기에는 얘 1번식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이 친구 위. 자, 1번식의 윗부분, 아래쪽의 아랫부분, 2번식의 아랫부분. 네. 그러니까 여기가 색칠된다는 거 보이죠? 여기에 위, 이거에 아래.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 모양이 색칠이 되겠다. 보이죠?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친구요. 중심이 몇 콤마 몇? 1,0. 중심 1,0이면서 뭐보다? 반지름이 1보다 작을 거야. 그러면 지금 중심이 1,0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0인 부분 찾을 거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1인 부분 찾을 거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가 그려지겠네. 와우. 와우. 너무 잘 그려. 예술적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와우 그물감이야. 됐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요? 이 원의 내부요. 됐나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이거의 내부, 그리고 이거의 아래, 이거의 위 이렇게 칠하면 결국 이것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의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요, 사실상 여기를 내가 이렇게 반으로 가늘면 여긴 뭐가 돼? 반원이 될 거고요. 여긴 뭐가 돼?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여기 반지름 얼마예요 지금? 1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반지름이 1에서 여기에는 이 반원의 넓이 찾으면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파이겠죠. 아 파이. 예.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길이가 얼마예요? 2고요. 여기 높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겠어? 1이겠네.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어떤 해당 영역에 찾아서 뭘 해라, 뭘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도 뭐 이런 것도 있었던 x 플러스 1이 아니다.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다.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을 칠해라 이거요. 이거네요. 됐어요? 네. 자, 일단은요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칠할 거거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딜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면 x절편 얼마? 1. 1, y절편 얼마? 1. 1. 그러면 여기거든요. 맞죠? 여기 어디? 아래. 자, 지금 내가 여기가 둘 다 뭐예요? 그냥 플러스 플러스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얘 몇 사분면이라는 가정이야? 1사분면이라는 가정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 절대값 절대값이 붙었죠. 그러면 x랑 y에 절대값 절대값이 붙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도 한번 대칭 이동하고 y축으로 한번 대칭 이동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 1. 자, 이렇게 뭐가 돼?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영역의 넓이 찾아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2 곱하기 2 나누기니까 여기 얼마? 2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마 서술형 마지막 번이었나? 객관식 마지막 서술형 건? 서술형 맨 마지막 번이 이거였을걸? 내 기억에 어디였지? 충격과였나? 대전여과였나? 쉽네요. 기억이 안 나요. 쉽네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좀 기억을 좀 잘 해주자. 됐죠? 자, 그 다음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자, 이 곱해져 있는 친구의 영역 찾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할 거니까 일단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그릴 거예요. 자, 일단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뭐예요? 0이요. 그럼 y는 뭐 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 그립시다. 자, 얘는 x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y절편이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친구는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인 거야? 9인 거죠. 그러면 x절편, y절편 여기가 0,0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 3인 원. 됐나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하면요 지금 여기에는 이 파란 선에 의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영역 중에서 내가 색칠을 할까 말까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일단 여기에서의 어떤 아무거나 임의의 좌표를 집어넣어서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편해? 0,0 있네요. 0,0 넣읍시다. 여기 뭐 나와? 1, 여기는 마이너스 9. 그럼 곱하면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얘는 음수 성립해요. 그럼 여기부터 색칠해야 돼. 여기 색칠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붙어있는 얘랑 얘는 색칠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여기랑 여기 색칠 안 할 거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색칠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이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색칠 공부할 때는 색칠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간다. 그리고 부등식의 영역에서 조금 니네들이 귀찮을 만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이런 문제도 되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색칠을 해놓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알겠죠? 네. 영역이 이렇게 많이 찢겨져 있는데 한 부분만 색칠되는 건 뭐예요? 연립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함수보다 위, 여기에는 아래 함수보다 아래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돼요. 알겠죠? 근데 색칠이 여러 가지 골고루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함수 어떤 함수를 뭐 한 거다? 곱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걔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색칠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되시지요? 예.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끝내? 10분밖에 안 지냈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이것만 하고 네 나머지 시간에는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질문 받고 그다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시험 문제 거의 웬만하면 잘 나와요. 확정이에요.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영역의 문제인데 뭐 일단은 정상적인 방법대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일단 쉬운 방법을 또 설명을 한번 해줄 건데 근데 그 쉬운 방법이 무조건 100%다라고 하기 좀 그래. 한 98.7% 정도 약 한 0.3% 정도가 1.3% 정도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뭐 대부분 찍고 싶다. 난 이걸 풀 수가 없겠다 싶으면 뭐 이렇게 찍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어느 공장에서 A랑 B를 생산을 해요. 그랬을 때 A는요, P라는 재료를 200g 쓰고요, Q라는 재료를 150g 쓴대요. 자, 그리고 B라는 물건을 만들면 P라는 거는 200g 쓰고 Q라는 건 200g을 쓴대요. 그러면 A가 어쨌든 더 양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아마 A 값은 더 싸겠네. 그래서 A 값은 얼마예요? 2,500원. 그리고 B는 얼마예요? 3,000원. 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P랑 Q가 원료가 양이 다를 거 아니야. 지금 P는 최대한 얼마만큼 쓸 수 있어? P가 아니구나. P가 지금 하루에 얘가 20kg 주고요. 그리고 Q는 17kg 준대요. 그러면 내가 공장을 P를 몇 개 만들고 Q를 몇 개 만들었을 때 이익이 최대한 얼마만큼이 나올까를 계산해보고 싶겠잖아.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왜? B 위에. 아,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A 제품을요 내가 총 Xg 생산한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Bg을 내가 Yg 생산한다고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범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식이 필요해요. 아셨습니까? 자, 일단 범위는 뭐냐면 P라는 재료가 총 얼마 필요한 거야? 20kg. 200X 플러스 200Y죠. 만약에 A를 내가 Xg만큼 생산을 할 거면 총 200X만큼의 P가 필요하고 또 Y를 내가 B라는 걸 내가 Yg만큼 만들려면 그럼 얘가 200Y가 필요할 거야. 여기에는 P와 P를 더했을 때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2만보다 작아야 되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1번씩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씩 찾읍시다. 자, 2번씩은요 결국 여기에는 뭐가 150x랑 그리고 200y를 합쳤을 때 얘가 또 뭐보다 적어야 돼? 17,00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영역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얘가 만든 재료랑 얘가 만든 재료를 합쳤을 때 당연히 20kg보다 작아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 150g과 여기에는 200y만큼을 더했을 때 이걸 합친 게 총량이 17kg보다 작아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렇게 영역을 구하고 나서 세 번째 뭘 찾아야 되냐면 A와 B를 생산했을 때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거든요. 그럼 최대 이익의 식을 찾아야죠. 자, 내가 지금 Xg을 만들면 얘가 하나당 얼마나 풀려?
2,500원에 팔려. 그러니까 얘는 총 얼마가 될 거야? 2,500x 더하기 얘는 얼마예요? 3,000 Y는 y. 얘가 지금 얼마다? k다. 그래서 이 k에 뭐 찾고 싶다? 최대값 찾고 싶다. 이런 형식으로 일단 이 문제를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연립돼서요. 연립되는 그 교점이 사실 최대값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슝슝. 자, 그려주시면요. 자, 일단 여기서 공 두 개 뺀다고 쳐요. 그리고 2도 나눠있네요.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가 돼? 100. 네, 100이 됐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100이니까 여기에 있는 게 100, 여기에 있는 게 응? 응? 제발. 응? 맞아요? 100 맞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여기도 000 뗍시다. 띵띵띵 떼고요. 빼버리죠. 5도 떼요. 3x 플러스 4y가 350. 350. 그러면 x는 3분의 350이죠. 맞나? 3분의 350이니까 120 몇이겠네? 아 340이. 340이에요. 자, 그러면 3분의 340이니까 x의 값이 3분의 340이면 100 얼마네요? 어쨌든 뭐 크겠지. 3분의 340. 크잖아. 100보다 크잖아. 네. 그럼 4분의 340이면 100보다 어때요? 좀 작겠죠. 그냥 말이 있겠죠. 4분의 330. 슝.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x랑 y는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1사분면만 해당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해당되는 영역은 여기에는 이런 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뿅뿅뿅. 자, 그랬을 때 이 함수를 그려서 뭐 만들어야 돼요? k값을 최대값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식을 보면 3000 y는 마이너스 2500x 플러스 k고요. y는 3000분의 마이너스 2500x 플러스 3000분의 k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기울기가 뭐야? 음수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뭔진 모르겠지만 음수인 어떤 함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대략적인 함수를 막 이렇게 그려보면 슝 이렇게 그려보면 결국 k의 값이 가장 높이 있을 때가 지금 최대거든요. 이게 k 값의 부호가 지금 플러스라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영역에 막 이렇게 지나가는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이 있을 때가 이 친구가 어때요? 교점일 때예요. 아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때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씩씩씩 짜고요. 이 친구가 연립해요. x 플러스 y가 100이다. 얘는 3x 플러스 4y가 340이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립해요. 그래서 x과 y 값을 찾아요. 그걸 여기다 집어 넣으면 최대가 돼요. 그러면 거의 웬만하면 풀리고요. 거의 98%의 확률로. 그리고 어쩌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여기에는 막 애매한 걸 넣었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근데 이건 진짜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런 형식으로 영역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데 기울기가 많이 이렇게 느려요. 이렇게 되면 얘의 최대값은 어디서 잡혀요? 여기에는 절편에서 잡히죠. 그래서 절편에서 최대가 잡힐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안 됐고 얘가 좀 더 이렇게 기울었다면 여기에는 이 절편에서 잡히겠죠. 사실상 여기서 최대가 잡힐 수도 있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정말 없어요. 이건 문제 사실 잘못 만들면 이렇게 돼. 근데 문제를 정상적이게 만들었다는 가정하에서는 춤추고 싶으신가 본데. 여기에 있는 이 연립 방정식의 이 교점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시고 나서 이 함수의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고 그 해를 여기 식에다 집어넣으면 객관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너무 또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거나 문제를 막 풀려고 하는데 답만 맞추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그래프를 좀 그려볼 여유가 있으면 알겠죠? 아니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기에는 x절편, 여기에는 y절편, 그리고 여기에는 교점 이 세 개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를 그리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 세 지점의 최대 최소를 구해버려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찾아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구하셔도 되고 바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연립 방정식의 교점을 찾아서 대입하시면 끝입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등식의 영역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까지 A, B까지 문제 풀어 오시고 그리고 질문해 주세요. 알겠니? 네. 그리고 문제 없으신 분은요 월요일 날 줄게요. 어차피 다 뽑아 그냥 다 뽑아야겠다. 아 문제 다 뽑아야겠다. 아, 4개만 뽑으면 되죠, 그러면. 수원 있는 분은 상관없죠? 네, 수원 있는 분들은 수원 풀어오시고, 수원 없는 분들,